개포주공 아파트 지금 6단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84형입니다. 감정가 26억인데 최근 매매가는 한 2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입찰을 참여하는 분이 있어서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포주공 6단지는 1983년도에 지은 1060세대입니다. 68형에서 107형까지 있는데 19억에서 약 27억을 호가하고 현재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6단지는 지금 7단지와 같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입니다. 지금 개포주공 6단지, 7단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포주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개포주공 1단지는 1982년에 지은 5층짜리입니다. 72% 용적률이 그래서 5,040세대고 이 투자 가치가 많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2024년에 여기는 23년 12월이라고 했지만 아마 2024년도쯤 입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아파트로 이렇게 이제 아파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현재 이제 110평이 28억 5천 정도로 이렇게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개포주공 2단지는 레미안 블랙 스테이지 아파트 2단지입니다. 이 개포 중학교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 있는데 114명이 현재 약 27억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H 아너힐드는 이 개포주공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1320세대인데 이 단지는 67형에서 202형까지 있습니다. 지금 17억에서 약 60억을 이렇게 호가하는 아파트입니다. 개포주공 자이 프레지던트 이 아파트가 이제 4단지인데 이 아파트 8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금년도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 3,375세대로 다 59형에서 243형까지 있고 20억에서 43억까지 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5단지는 1983년도에 지은 아파트 940세대입니다. 용적률이 151%이고 75형에서 116형까지 있는데 현재 22억에서 약 30억가량 하고 사업 시행 인가 예정입니다. 건축 심의를 받은 그런 단지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67단지는 같이 개발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지금 경매 물건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은 세대 열람상 여기는 세대원이 있고 또 현황 조사서 뭐 쭉 나와 있지만 이거 뭐 지금은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없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대지권 조합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재건축 관련돼서 이 채무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승계가 됩니다. 왜 승계가 되느냐면은 실제 은행권의 대출로 인해서 그 경매가 나온 경우는 조합원이 승계가 됩니다. 다만 일반 개인이 대출로 인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물건은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경매 물건에 나올 때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단지도 개발이 되면 그야말로 개포주공 1단지서 지금 7단지까지는 앞으로 이제 신흥 부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포주공은 지금 평당 4천대 중반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개포주공 역사. 1단지가 52형이 1,70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평당 1,700만 원이 아니라 아파트 52형 전체가 1,700만 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지들은 1단지에서 7단지까지 1,000여만 원대에서 2,000여만 원대에 처음에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둔톤주공도 23평이 1,611만 원, 25평이 1,751만 원, 31평이 2,193만 원, 34평이 2,393만 원에 분양이 되었던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못 사는 동네의 대명사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신흥 부촌에 해당하는 이런 개포주공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경매를 하건 실제 구입을 하건 할 때는 그 지역의 이제 토지 가치나 지역적 위치나 역세권이나 학세권, 습세권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용적률이 좋고 그래서 토지 지분이 많은 경우 이것도 이제 25평이 건물 면적이 토지 지분이 20.85평입니다. 이 토지 지분이 많은 경우는 나중에 재건축을 해서 분양할 때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경매건 구입을 하건 참고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 진저읍에 있는 자연앤 어울림 아파트 2022 타경 이사공사, 먼저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왕숙천 옆에 지금 있는데 여기는 원래 경기도 양주에서 남양주는 떨어져 나온 지역이고, 풍수지리 적인 면에서 그 풍수지리를 하는 분들은 덕수에 있는 이 김번의 묘를 대부분 잘 압니다. 이 김번의 묘는 우리나라 8대 명당에 속하는 그런 명당인데, 당시 이제 남양홍 씨 부인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실 그런 자리가 좋다는 것을 알고 밤새도록 그 자리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다 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장을 하려고 보니까 물이 나와서 이제 오빠가 딴 데로 모시고, 그래서 그 오빠한테 그 자리를 그럼 나라도 달라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팔자가 이렇게 바쁘가요, 남편도 모실 자리가 없으니 그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김번의 묘를 그 자리에 모시고 나서 김번의 후손들은 조선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쟁쟁한 명문가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안동입시의 많은 권력가들을 배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왕숙 2지구인데 2지구는 토지부상이 아직은 아마 다 안 끝날 걸로 1지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에 포함하는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나 하남 조상지구는 대부분 토지부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왕숙지구는 상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9호선이 연장되고 4호선, 8호선이 들어오고 GTX B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거리가 약 4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녹지 공간이 25%에서 정확히는 24.6%에서 34.7%라고 하는데, 그렇게 녹지 공간이 많이 조성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2028년 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 가치를 할 지역이고, 이 아파트도 더 가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남역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 수용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통상 1차 평가를 해가지고 협의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안 돼도 2차 이제 수용 대기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이의 신청을 중투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중투위에 해도 3차로 이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토지자가 여기다 수용을 안 하면 공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는 공탁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수용 재결을 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에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괄 보상 신청을 하고, 또 처음에 감정을 잘 받아야 됩니다. 보상에는 건축물 보상과 영업보상, 그리고 영농보상, 그리고 토지보상, 그리고 특다보상, 그 다음에 휴업보상은 3개월치를 하고, 영농보상은 2년치를 합니다. 그리고 축산보상 등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일괄보상 신청을 하고, 처음에 감정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 재개할 때도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해가지고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 6억에서 2억 9,600에 약 49% 현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은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는 방금 보신 대로 전세가는 한 2억서 3억 8천 이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니까, 만일 지금 이 시세에 낙찰을 받는다면은 저렴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 지역은 기대할 만한 그런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509세대가 있는데 용적률이 약 188%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16%나서 동관거리가 멀리 떨어졌고, 앞에 전망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현황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권리분석상 문제점이 없고, 세대주가 토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도명 대상이고, 그리고 건물 매각 물건서에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가 필요한 경우 입찰을 해서 도전할 만한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2019년 이제 상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2028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 아마 시간은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9호선이 연장되고 485선이 연장되고 GTX B노선이 들어서고 하면은 이 지역은 그냥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괜찮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접근성도 서울에서 한 약 4km 이렇게 직선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또 풍수지리적으로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